오늘 이 영상은 진짜 두고두고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T3 구독하고 알림 설정 켜두시면 이런 소식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나사가 지금까지 발표한 달 기지 계획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은 로드맵을 공개했어요. 그냥 달에 다시 가겠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착륙선 이름, 로버 이름, 계약한 회사 이름, 계약 금액, 발사 타임라인, 심지어 거기서 물 뽑아서 로켓 연료로 쓰는 계획까지 전부 나왔어요. 오늘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부터 잡고 갑시다. 나사가 이번에 발표한 건 달 남극 근처에 영구 전진기지를 짓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냥 방문하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를 10년에 걸쳐 쌓겠다는 거죠. 나사 국장 제러드 아이작맨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달 기지는 미국과 인류가 지구 외 천체에 세우는 최초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유인, 무인 임무는 달 표면에 복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했어요. 이게 목표예요. 학습, 연습,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화성이고요. 그런데 이 로드맵이 왜 지금 나왔냐? 그걸 먼저 이해해야 해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잖아요. 아르테미스 I은 무인 비행이었고 아르테미스2는 윤으로 달 궤도를 도는 비행이었는데 정작 달 표면에 사람이 내려서는 아르테미스3과 계속 일정이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예산 논쟁, 계약 분쟁, SLS 로켓 비용 문제가 쌓였죠. 그런데 이번에 나사가 방향을 좀 바꿨어요. 단순히 달에 착륙하겠다 해서 달에 기지를 짓겠다로 목표를 더 크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지 건설을 3단계로 나눴어요. 1단계 임무 문베이스 I부터 볼게요. 타깃은 2026년 가을이에요. 올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블루 오리진의 블루문 마크 1 착륙선이 쓰입니다. 이 착륙선이 어디 내리냐면 쉐클턴 연결 능선이라는 지형이에요. 이 이름 기억해두세요. 왜냐하면 이 능선이 나중에 아르테미스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발을 딛게 될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문베이스 I에서는 과학 장비를 이 지점에 내려놓는 게 목표예요. 먼저 도착해서 환경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쌓고 유인 착륙을 위한 기반을 깔아놓는 거죠. 그 다음이 문베이스2예요. 여기서는 아스트로보틱의 그리핀 착륙선이 등장해요. 이 착륙선이 싣고 가는 화물이 500kg이 넘어요. 정확히는 1100파운드 이상이라고 발표됐어요. 그 화물 중에 핵심이 바로 아스트로랩의 EIP 로버예요. 이 임무의 목적은 달 표면에서 이동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달에서 어떻게 돌아다닐지를 실제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로버가 달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까지 가고 어떤 지형에서 막히는지 이 데이터가 쌓여야 나중에 우주비행사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가 문베이스 3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얘기가 나와요. 인투이티브 머신즈의 노바시 트리니티 착륙선이 루나 버텍스 과학 임무를 싣고 달 남극 근처에 루나스월, 그러니까 달 표면에 나타나는 소용돌이 무늬 지형을 연구하러 가는데요. 이 착륙선에 ESA 즉 유럽우주국과 한국의 과학 탑재체가 함께 실린다고 발표됐어요. 한국이 달기지 건설의 초기 임무에 과학 장비를 올리는 거예요. 이 세 임무 모두 2026년 말 이전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로버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로버가 중요하냐고요? 달에 기지를 짓는다는 게 그냥 구조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광활한 달 표면에서 장비를 옮기고 탐사하고 작업 반경을 확장하려면 이동수단이 필수예요. 아폴로 시대에도 달 로버가 있었지만 그건 정말 소형 버기카 수준이었고 이번에는 차원이 달라요. 나사는 루나 테레인 비이클 달 지형 차량 1단계를 두 회사에 맡겼어요. 아스트로랩에 2억 1900만 달러, 루나 아웃포스트에 2억 2천만 달러, 두 회사 모두 2028년까지 로버를 달 표면에 보내는 게 목표예요. 아스트로랩의 유인 로버는 무게가 약 2000파운드, 거의 1톤짜리 차예요. 최고 속도가 시속 10km 정도 나와요. 루나 아웃포스트의 페가수스 로버는 자율주행도 되고 원격 조종도 되는 다목적 로버인데 속도는 시속 14km 이상이에요. 달에서 시속 14km면 꽤 빠른 거예요. 달 표면 지형이 울퉁불퉁하고 크레이터가 가득한 걸 생각하면요. 그런데 이 로버들을 달에 어떻게 보내냐 착륙선이 필요하죠. 블루 오리진이 화물 착륙선 쪽에서도 계약을 따냈어요. 1억 8,800만 달러의 옵션 조항까지 더하면 최대 2억 8,040만 달러짜리 계약이에요. 로버 운반 전용 착륙선 역할이에요. 그리고 문폴이라는 임무도 있어요. 이름이 재미있죠. 달 추락? 아니고요. 달 탐사 드론 4대를 보내서 아르테미스 착륙 후보지를 미리 정찰하는 임무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착륙 가능한 평지를 찾고 위험한 지형을 미리 파악해두는 거예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송 우주선 개발을 맡았고 발사 목표는 역시 2028년이에요. 이쯤 되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임무에서 스페이스X는 어디 있냐고요. 사실 스페이스X는 이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에요. 스페이스X는 나사의 인류 착륙 시스템, 줄여서 HLS 계약을 보유하고 있어요. 스타쉽에서 파생된 달 착륙선으로 우주 비행사를 달 표면에 내려보내는 임무인데 이게 아르테미스4예요. 현재 목표 연도는 2028년이고요. 그런데 이게 실현되려면 엄청난 기술 과제가 있어요. 스타쉽이 달에 착륙하려면 연료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한 번의 발사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궤도상 연료 이송이 필요해요. 여러 대의 스타쉽 탱커가 발사되고 저궤도에서 연료를 도킹해서 옮기고 그렇게 충분한 연료를 채운 스타쉽이 달로 향하는 구조예요. 이 과정을 실제로 우주에서 대규모로 시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말이 쉽지 이건 인류가 아직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기술이에요. 스페이스X가 이걸 증명해야 아르테미스2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달 남극의 물 얼음 얘기가 다시 연결돼요. 달 남극에는 영구 음영 지역, 즉 햇빛이 절대 닿지 않는 크레이터 바닥에 물 얼음이 존재할 것으로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 물 얼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해하면 수소랑 산소가 나와요. 수소와 산소를 섞으면 로켓 연료가 되고 산소는 그냥 숨 쉬는데도 쓸 수 있고 물은 당연히 마실 수 있어요. 지구에서 달까지 물이랑 산소랑 연료를 죄다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달 기지의 지속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스타쉽이 달에 착륙하고 거기서 다시 연료를 채울 수 있다면 이 자급 사이클이 완성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이 맥락에서 직접 발언을 했어요. 최근 첫 비행을 마친 스타쉽 V3가 초기 화성 임무에 충분한 성능을 갖췄다고요. 그러니까 나사의 달 기지 계획은 그냥 달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달, 화성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에서 달 기지가 중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유인달 착륙선 계약을 가진 미국 기업은 스페이스X가 유일해요. 달이든 화성이든 사람을 거기까지 보낼 로켓을 계약한 건 스페이스X 하나예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나사는 달 남극에 연구기지를 짓겠다는 계획을 3단계로 나눠서 발표했어요. 올해 안에 블루 오리진, 아스트로보틱, 인투이티브 머신즈의 착륙선이 각각 과학 장비와 로버를 싣고 달로 향해요. 한국 과학탑재체도 문베이스 씬에 실려요. 2028년까지 아스트로랩과 루나 아웃포스트의 로버 두 종류가 달 표면을 누비고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에 들어온 4대가 아르테미스 착륙지를 사전 정찰해요. 그리고 스페이스 X 스타쉽이 2028년 아르테미스 배를 통해 우주 비행사를 달 표면에 내려보내는 게 지금의 계획이에요. 달 남극 물 얼음을 기반으로 현지에서 연료와 산소와 물을 조달하는 자급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발판으로 화성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주 개발 역사에서 지금 이 시기가 정말 결정적인 시점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폴로 이후 50년 넘게 달은 그냥 갔다가 돌아온 곳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살고 일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 흐름 계속 같이 따라가고 싶으시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가져올게요.